여러분, 국가는 도대체 왜 전쟁을 할까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로 꼽히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무려 2500년 전의 이 전쟁 이야기가 오늘날 강대국들의 충돌을 예측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이 거대한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기록을 남긴 역사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대의 탐사보도 기자처럼 철저하게 사실을 파헤쳤던 인물입니다. 이건 투키디데스가 직접 쓴 문장인데요. 그는 신화나 그냥 재미 위주의 이야기를 일부러 뺐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접근법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보다는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의 진짜 야심찬 목표였던 거죠. 당장의 인기를 위한 글이 아니라 먼 미래의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그런 시대를 초월한 도구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의 기록을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이런저런 불만 사항들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의 분석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문장, 이게 투키디데스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 그리고 기존의 지배적인 강대국,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투키디데스는 바로 이 구도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딱 짚어낸 거죠. 그래서 현대 국제정치학에서는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기존 강자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지고 이로 인한 두려움이 결국 갈등을 폭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스파르타는 전통의 육군 최강자였고요. 아테네는 혁신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키디데스가 전쟁의 진짜 촉매제라고 말했던 감정, 바로 두려움이 이 두 거인 사이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근본적인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불씨가 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 세계의 변방에 있던 에피담노스라는 아주 작은 도시의 내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이 사소한 사건이 그런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상황이 마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세요. 에피담노스가 자기 모도신 코르키라한테 도와달랬는데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코르키라의 경쟁자인 코린토스의 손을 내밀고 코린토스가 덥석 물죠. 이게 코르키라를 자극해서 둘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혼자서는 불안했던 코르키라가 아테네와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작은 지옥 분쟁이 순식간에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버린 거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아테네가 코르키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건 이제 스파르타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코린토스와 직접 싸워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강대국 간의 직접 충돌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불꽃이 튀었습니다. 포티다이아라는 도시가 문제였는데요. 여긴 좀 복잡한 게 코린토스의 식민지인 동시에 아테네 동맹의 일원이었어요. 아테네가 코린토스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자 포티다이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때문에 아테네와 코린토스는 또 다른 전선에서 직접 맞붙게 되죠. 자, 이제 여러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이 모여서 스파르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말이죠. 이제 모든 시선이 스파르타로 향합니다. 당시 스파르타 의회에서 벌어졌던 논쟁이 정말 팽팽했습니다. 한쪽에선 코린토스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하면서 즉각적인 전쟁을 촉구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테네 사절단이 우리는 조약을 지킬 용의가 있다며 중재를 제안합니다. 심지어 스파르타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펼치는 아르키다모스 왕과 명예를 위해 싸우자 하고 외치는 강경파 스테넬라 아이다스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죠.
결국 스파르타가 마주한 선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신중하게 외교로 풀 것인가, 아니면 당장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이건 뭐 이성과 감성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파르타의 선택은 전쟁이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왕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결국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투키디데스는 다시 한번 그의 핵심 통찰로 돌아옵니다. 스파르타의 최종 결정이 동맹들의 논리적인 주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바로 그 진짜 원인, 즉 아테네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분석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투키디데스가 남긴 이 기록이 왜 모든 시대를 위한 자산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키디데스는 국가 간의 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결국 인간의 본성, 즉 두려움과 명예, 그리고 이익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요, 250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강대국이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에도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우리에게 인간과 국가가 어떻게 갈등에 빠지게 되는지 그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남았죠. 우리는 이 역사를 그저 반복되는 패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비극적인 패턴을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